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분석해 볼 기업은요, 대한전선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종목 요즘 보면 솔직히 이런 생각 많이 들죠. 아니, 이걸 지금 들어가도 되는 거야? 이미 3배 오른 주식인데 더 간다고? 대체 뭘 믿고 이렇게까지 올린 거지? 자, 오늘 영상은 딱 이 질문을 해결하는 영상입니다. 자, 왜냐면 대한전선은 지금 차트만 보고 추세 좋네 수준으로 접근하면 한 번에 당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한번 자, 그렇다고 또 반대로 너무 올랐으니 무조건 끝났다. 이렇게 단정 지어 버리기도 애매하다라는 거예요. 왜냐? 지금 시장에서 대안전선을 올리는 힘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라 구조적인 기대감이 얹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제가 뭘 할 거냐? 다른 채널처럼 차트 몇 번 다른 채널처럼 차트에 줄 몇 번 긋고 여기서 사세요, 여기서 파세요. 그런 식으로 절대 안 합니다. 대한전선이 지금 왜 시장에서 이렇게 평가받는지 재무부터 시작해서 밸류에이션, 수급, 신용잔고, 공매도 그리고 재료까지 하나씩 근거로 쌓아가면서 마지막에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하냐 전략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인트로에서 제가 한 가지 질문 던지고 시작하겠습니다. 대한전선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시장이 믿는 이유는 뭘까요? 정답은 실적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전력 인프라 슈퍼사이클, 수주 산업의 구조, 가격 연동 메커니즘, 미래 기술. 자, 이런 네 가지가 동시에 묶여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부터 그 퍼즐을 하나씩 맞춰 보도록 할 테니까요.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 주시길 바라겠고, 자, 대한전선 주주 여러분들은 댓글창에 대한전선 화이팅이라고 한번 적어 주시길 바랄게요. 자, 여러분들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그리고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면 봐주실수록요 이 영상이 유튜브에서 좋은 영상이라고 판단되고 노출수를 높여줍니다. 100회 나올 게 1000회 만에 10만회 조회수가 이렇게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조회수가 늘어나게 되면 제가 오늘 대한전선에 대한 굉장히 좋은 얘기들 많이 할 텐데 이거 매력적인 종목이구나 하면서 시장의 관심도 다시 말하면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경매에서도 저도 살래요 나도 살래요 하면 가격 어떻게 되나요? 올라가죠. 대한전선의 가격 또한 사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4시간 중에 딱 5초만 투자하셔서 댓글 달아주시면요 대한전선이 올라가는데 큰 도움을 주니까요. 주주 여러분들 시간 꼭 내셔서 5초만 투자하셔서 댓글 한 번씩 달아주시고 영상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대한전선 최근 1년도 채 안 되는 기간 동안 주가가 3배 이상 뛰었습니다. 자, 현재는 3만 원 중반대 구간이죠. 여기서 중요한 건요. 올랐다는 사실보다 왜 올랐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주식은 결국 기대가 가격을 만들게 되죠. 근데 기대감이 근거 있는 기대인지 아니면 그냥 분위기인지 이걸 구분 못하면 고점에서 추격 매수하고 바닥에서 손절하는 패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근거 있는 기대인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개인은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이 흐름이 꽤 뚜렷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수급을 봐야 하냐? 자, 이슈 하나가 꺾이면 바로 무너질 때가 많고 외국인과 기관이 꾸준히 사는 종목은요, 되게 중장기 논리로 이 펀더멘털과 산업 사이클이 붙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물론 외국인과 기관이 샀다고 무조건 정답은 아닙니다만 적어도 이번 상승이 단타판의 장난만은 아니다. 이 시그널은 우리가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대한전선의 상승은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면서 논리를 실어준 상승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일단 첫 단추를 끼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여기도 적어놨죠. 개인의 순매도는 단기 차익 실현일 가능성이 높고 우리가 종합적인 해석은 단타 세력의 장난이 아닌 메이저 주체들이 주도하는 논리적 상승 흐름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은 신용잔고입니다. 신용잔고는 현재 3% 남짓. 자, 여기서 포인트는 신용잔고는 좋다 나쁘다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신용은요 시장의 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신용이 너무 높으면 뭐가 위험하냐?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반대 매매가 연쇄적으로 튀면서 낙폭이 과하게 커지는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자, 반대로 신용이 너무 낮으면 관심이 없거나 레버리지가 아직 덜 붙었다라는 의미가 될 수 있어요. 자, 대한전선은
수준은 3%대입니다. 자, 약간 높아 보이긴 하지만 공포 과열은 아니다. 이 정도면 현실적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과열 폭탄이 당장 터질 수준은 아니지만 조정이 오면 생각보다 급할 수는 있다. 이 리스크는 어느 정도 들고 가셔야 됩니다. 변동성 주의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자, 그러나 위험 수준까지는 아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 정도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공매도와 대차장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매도 매매 비중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자, 여기서 왜 이렇게 이 포인트가 중요하냐? 공매도가 활발하면 주가가 오를 때마다 위에서 계속 눌려버립니다. 자, 반대로 공매도가 거의 없고 대차가 낮으면 위에서 누르는 손이 약해요. 물론 공매도 없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닙니다. 근데 적어도 상승을 방해하는 구조적 압력이 약한 상태라는 건 맞죠. 즉, 대한전선은 지금 수급도 받쳐주고 공매도 부담도 적고 신용도 과열 직전까지는 아닌 이런 환경 위에서 달리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수급 시장 구조 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재무제표입니다. 여기서부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차트는 결과입니다. 하지만 재무제표는 뭐예요? 원인이에요. 차트만 보면 오, 잘 가네 하지만 재무 보면 이게 그냥 기분 좋게 오르는 건지 아니면 체력이 있어서 오르는 건지, 자, 이 두 개가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차트만 볼 게 아니라 재무도 꼭 확인하셔야 된다. 제가 계속 강조드리고 있는 부분이죠. 자, 대한전선 매출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날짜는 잘못 나온 거니까요.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가 없고요. 꾸준히 우상향한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2026년도 3.9조고요. 그리고 2027년도 4.2조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요. 폭발적인 성장이 아니라 끊기지 않은 성장입니다. 수주 산업에서 매출이 꾸준히 오른다라는 건요. 고객사가 계속 주문을 준다는 뜻이고 생산 능력과 공급망이 돌아가고 있고 프로젝트가 연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의미예요. 자, 이건 쉽게 말하면요. 단발성 테마가 아니라 업의 구조에서 나오는 매출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상승하고 있다. 계단식 상승, 안정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다. 굉장히 긍정적인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영업이익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이익 아래 이 숫자 잘못 나온 거니까 여러분들 신경 쓰실 필요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영업이익은 500에서 300대 하락 이후에 자 400, 700, 1100 그리고 올해 1600 그리고 내년 1900, 2027년 1900억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한 번 꺾였던 구간을 지나 다시 상승 추세로 복귀했다라는 점입니다. 영업이익은 기업의 체력이에요. 매출은 커도 이익이 안 남으면 의미가 없거든요. 그리고 대한전선은 분기별로도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대략 1.5배에서 2배까지 개선되는 흐름이 있습니다. 이 말은 실적 개선이 기대감만이 아니라 실제로 숫자로 찍히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재무 안정성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부채 비율이 과거 200%대까지 높게 나왔었습니다. 지금은 70에서 90% 수준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고요. 자, 그리고 2027년 전망이 80% 전망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왜 부채 비율을 보느냐? 전선 케이블, 특히 대형 프로젝트 산업은요. 설비 투자도 필요하고 프로젝트 기간도 길고 자금이 묶이는 기간이 생깁니다. 부채가 높으면 금리가 오르거나 프로젝트가 지연될 때 이자 부담이 기업을 조여버려요. 근데 대한전선은 지금 부채 비율이 안정권입니다. 즉, 성장하기 위해 버티는 체력이 있다는 뜻이고 이건 주가가 기대를 얹을 수 있는 기반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다음은 ROE 대략 5에서 7% 수준입니다. 업계 주요 전기 장비 기업 대비 낮은 편이죠. 여기서 솔직히 말하면 ROE는 아쉬운 지점이 좀 있습니다. 자, ROE는 자본 대비 효율이거든요. 같은 돈을 갖고 얼마나 잘 벌어먹냐의 문제.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ROE는 보통 고수익 제품 비중이 늘어나고 수주가 매출, 이익으로 전환되면서 규모의 경제가 붙을 때 뒤늦게 개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ROE가 지금 낮다고 해서 끝이 아니라 HVDC 해저 초고압 비중이 늘어나면 ROE가 뒤에서 따라올 가능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 EPS도요. 들쭉날쭉했던 과거를 지나 안정적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이익의 질이 좋아지고 있다라는 힌트로 볼 수 있고요.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도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밸류에이션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PER이 약 60배, PBR이 3.5배 수준. 자,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할게요. 자, PER이 60배가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자, 문제는요. 성장률 대비 PER이 합리적인가 이 포인트를 보셔야 되는데요. 대한전선 실적이 개선되는 건 맞지만 몇백 퍼센트 폭증 같은 수준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주가는 1년 만에 3배 이상 뛰었어요. 이 말은 실적 개선 속도보다 주가가 더 빠르게 달려서 밸류가 앞서 나가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즉 지금 구간에서 신규 진입이 위험해지는 이유는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라 가격이 이미 많은 기대를 선반영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좋은 회사인데 비싸서 위험한 구간의 패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재료 파트입니다. 재료 파트 한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영상 지금까지 보신 분들 너무 감사하다라는 의미로 작은 선물 하나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 선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전설적인 투자자 교재 무료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려 3권 다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일반 교재 싸구려 주식 용어 설명하는 그런 교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 1년 동안 1,000만 원으로 15억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나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죠? 해외에서 정말 유명한 투자자입니다. 레리 윌리엄스라는 분인데요. 이분 실제로 1년 동안 11,300%라는 수익률을 기록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분 실전 투자대인 월드 트레이딩컵에서 1년 만에 11,300%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기록을 했고요. 자, 이분이 어떻게 매매했는지 제가 이 교재에 다 정리해 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 1,000만 원을 투자하셨는데 사실 뭐 15억은 불가능한 숫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이 교재를 정말 정독하시고 공부하시면요. 15억은 못 만들어도 2천만 원, 3천만 원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제가 교재에 이렇게 정리를 잘 해놨습니다. 그냥 이론만 설명하는 교재 아니에요. 실전 투자에 어떻게 적용하는지까지 제가 다 정리해놨습니다. 이론적 토대까지 완벽히 정리한 이 교재 여러분들에게 아무 조건 없이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자, 두 번째 교재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작 54만 원으로 2,700억을 번 투자자가 있습니다. 일명 리처드 데니스라고 이분도 굉장히 유명해요. 어떤 매매법으로요? 터틀 트레이딩 매매법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요. 자, 이분 딱 14일 교육했어요. 제자들을 14일 교육하고요. 3년 후 다 1000% 이상의 수익률을 만들어냈다라는 거예요. 그 14일간의 교육 비밀, 이 교재 한 권에 제가 모두 적어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실전 매매 어떻게 하는지 제가 완벽히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드릴 교재 100만 원에서 100억을 만드는 슈퍼기미 넘버원이라고 하시는 분, 자, 마하세븐 다들 아실 겁니다. 1999년 IMF 시절 100만 원으로 투자를 시작해서 20년 이상 연간 기준 무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실전 투자대회에서 20회 이상 우승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이분 단타로만 100억 만들었어요. 그 단타의 비결 바로 초단타 스캘핑이라는 거고요. 이 초단타 스캘핑 매매법 제가 이 교재 한 권에 모두 정리해 놨으니까요. 여러분들 이 교재도 꼭 한번 받아보셔서 단타 투자로 여러분들 큰 수익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재 3권 다 받는 방법 어렵지 않습니다.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거나 자, 이렇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세요. 자,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010-4685-9530으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거나 자, 그리고 고정 댓글이 편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눌러주시면 이 교재 3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 자, 여기 한 가지 더 여러분 교재 신청하신 분들 한해서 저희가 현대차, 네이버, 삼성전자, 카카오 주식 한 주를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교재는 100% 확률로 받으실 수 있고요. 자, 운이 좋으면 주식 한 주까지 받아갈 수 있는 기회 너무 좋은 기회죠. 여러분들 이 기회 놓치지 마시고 꼭 참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재료 파트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부터가 대한전선이 시장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사람들이 믿는 핵심 논리예요. 다만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은 정확히 말하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시장이 베팅하는 구조가 있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그 구조가 뭐냐? 첫 번째는 구리입니다. 구리. 구리 가격 강세가 왜 재료가 되냐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겁니다. 전선 제품은요. 원재료가 구리입니다. 근데 대한전선은 판매 단가가 구리 가격과 연동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뭐냐면 구리가 올랐다고 해서 무조건 원가 부담으로 이익이 박살나는 게 아니라 가격 전가가 어느 정도 가능한 구조라는 겁니다. 특히
초고압 케이블은요, 계약 시점이 구리 가격을 반영하는 방식이라 가격 급등에도 수익성 훼손이 제한적일 수 있다는 기대가 붙습니다. 즉, 구리 강세는 단순 원가 악재가 아니라 가격 연동 구조를 가진 기업에게는 변수 통제가 가능한 환경이 됩니다. 자, 해저 케이블 HVDC가 왜 핵심이냐? 여기부터가 진짜예요. 해저 케이블과 HVDC는요, 그냥 해저 케이블이 한다더라 같은 테마가 아니라 전력 인프라가 바뀌는 흐름에서 나오는 필수 설비입니다. 재생 에너지 확대, 전력망 증설, 장거리 대용량 송전 필요, 이런 흐름에서 HVDC 초고압 직류 송전은요,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수년 단위로 이어지는 인프라 사이클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한 번 수주하면 끝이 아니라 사이클이 열리면 몇 년 동안 먹는 산업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자, 세 번째는 수주 잔고입니다. 수주 잔고 3.7조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수주 잔고는요, 약 3조 7천억 원. 자, 리드 타임은 2에서 3년입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수주 잔고는 미래 매출의 예약표예요. 물론 예약표가 매출 이익으로 전환되는 속도가 중요하긴 하지만 적어도 수주 잔고가 크고 리드 타임이 길다는 건 실적의 가시성이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게다가 수출 비중이 60% 이상 북미 쪽 프로젝트 수주까지 얹히면 외형 성장에 대한 기대가 더 강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리스크도 한번 체크해 봐야겠죠. 좋은 이야기만 하면 그건 분석이 아니라 홍보입니다. 리스크도 같이 봐야 됩니다. 대한전선의 주요 리스크는 딱 세 가지예요. 자, 고평가 구간에 있습니다. 기대가 너무 앞서가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작은 실명에도 조정이 어느 정도는 나와줄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고요. 자, 수주 잔고가 실적 전환되는 속도, 자, 실적 전환 속도입니다. 수주가 이익으로 찍히는 시차 리스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주가 많다와 이익이 늘어난다는 다릅니다. 매출 이익 전환이 늦어지면 밸류 부담이 좀 커질 수가 있다. 그리고 정책 변수가 있을 수 있겠죠. 모든 비용이 완벽히 전가되는 건 아니고요. 정책 환경 변화는요, 수주 사이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세 가지 부분은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인지해 두셔야 된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다음 파트는 뭔가요? 바로 여러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여기까지 내용 살펴보셨으면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 자, 이 부분이 궁금하실 겁니다. 자, 신규 보유자 물린분들 관점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그 과정 여러분들에게 대응 전략 안내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규 진입은 반대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기업이 나빠서가 절대 아니죠. 지금 가격이 너무 많은 기대를 선반영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들어가면요, 좋은 회사를 사는 게 아니라 비싼 기대를 사는 구간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규는 조금 더 냉정해야 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조정과 눌림목을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점 여러분 인지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보유자분들 이렇게 대응 가져가겠습니다. 목표가 37,000원 제시합니다. 이미 거의 다 왔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전략은 70에서 80% 비중 익절하고요. 나머지 2에서 30%만 남겨서 37,000원까지 추가 상승을 노리는 전략을 가져가시는 게 좋다. 그리고 더 보수적인 분들은 나는 안전이 최우선이다 하시면 지금 종목 교체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왜냐면 지금은 추가 상승보다 내 수익 지키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물린 분들은 현재 구간은 사실상 위에 물린 분들 거의 없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략은 신규는 조심, 보유자는 수익 실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종 결론 내리면요, 좋은 회사 이꼴 좋은 회사 매수 타이밍, 자, 이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 항상 주식은요, 좋은 회사 나쁜 회사가 없습니다. 주식은 결국 이 타이밍이 모든 걸 결정한다라는 거예요. 자, 하지만 대한전선 분명히 기업 스토리 우수합니다. 펀더멘탈 좋죠. 가격은 어느 정도 과열됐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인지해 두시고요. 자, 오늘 영상 내용 마음에 드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그리고 교재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 교재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주식 한 주의 주인공과 그리고 이 교재 3권 무조건 무료로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